예, 안녕하세요. 저는 KWMA 미디어 팀장 이창진입니다. 아마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한선주포나 여러 행사에서 주로 이제 카메라 잡고 있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제 모습을 좀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사실 이 발제를 맡고 있는 시간 외에는 이 한선주포 중계석에서 이 행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발제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발제자로 서게 된 것이 너무 과분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KWMA의 미디어 팀장이기 전에 25년 동안 문화예술 선교 영역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전부터는 여러 그 타문화 선교 현장에서 선교 컨텐츠를 현지에 이양하는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선교의 자원이 타문화 선교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사역에 좀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KWMA 문화예술 실행위원회 국내 총무로서 3년 동안 문화예술 영역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 보여주신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문화예술 선교 실행위원회의 우리 여주봉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그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고문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이든 그 위드 코로나이든 이미 이전부터 세상은 그 4차 산업혁명 등의 이슈로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는 어쩌면 이 변화를 모든 영역에서 더욱 빠르게 그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영역이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이 미디어 영역입니다. 특히 미디어 환경. 4차 산업혁명의 한 흐름인 그 초연결 시대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연결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미 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줌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또는 요즘에 나아가서 화두인 그 메타버스까지 점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죠. 성교계에도 이 미디어 환경의 급변화는 매우 두드러지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귀국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 계시더라도 이 비대면이 아니고서는 그 가능한 사역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는데요. 반면 초연결 시대의 혜택을 많이 입기도 했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단된 사역들을 제한적이지만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서는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선교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장벽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린 반면에 이 새로운 온라인 현장에서는 좋아요, 공유 또는 구독되지 않는 그 소수 문화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모두에게 열렸지만 아무에게도 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이 미디어 영역, 이 미디어 영토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선교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이라는 단어와 미디어 영역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구분지어서 사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영역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영역이라고 쓰는 그 단어에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선교계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선교 대상 집단을 이렇게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좀 구분을 많이 해왔잖아요. 아프리카권, 뭐 아시아권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영역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문화권으로 이제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불어권, 이슬람권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 또는 문화권으로 그것이 이제 좀 더 저희 확장되면은
이런 이제 문화예술 영역 또는 뭐 비즈니스 영역, 이렇게 영역으로 선교의 어떤 그런 에어리어를 구분을 짓고 있죠. 이 미디어도 미디어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해 보면 좀 선교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영역을 누군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소통 체계, 뭐 언어라고도 할 수 있죠. 소통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이 영역 또는 문화권으로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타문화 선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각 고유의 문화권의 소통 체계를 배우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고유에 형성되어 있는 그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 문화권 안에 스며들어서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에는 오프라인 공간에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 오게끔 하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상에서는 내가 왜 이 영상을 봐야 되지? 내가 이 영상을 봐야 될 필요가 없으면 스킵해 버리는 거죠. 안 보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아예 접근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대부분 그들한테는 노출이 안 되기도 하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미디어 영역 안에서도 먼저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야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또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 선교 실행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담쟁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한 사역은 선교사님들 이제 기초 미디어 교육을 이제 해드리는 사역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역이 현지에서 그 선교사 커뮤니티하고 전문인 선교사 그룹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만드는 좀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상합창이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해서 공모 사업을 했는데요. 이 담쟁이라고 하는 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그 나라 현지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사 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가상합창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재정과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들을 한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 현지인 사역자들, 전문인 사역자들,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합창을 만들어서 유튜브 상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그 링크는 책자에다가 한번 넣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제 그 컨텐츠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에서 여러 그 그룹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파트너십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기획 의도였죠. 그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게 뭐냐면 그 현지 선교사 그룹과 현지 전문인 사역자들 이 파트너십이 하나의 이제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로 이제 구축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사님들 그 교육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기획들을 함께 하는 거죠. 예. 이 국내의 선교단체 또는 이제 기관 내에도 이런 미디어 센터들이 세워지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센터는 그 장비와 장소만 마련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반드시 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수반되어야 되고요.
또 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야지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의 그 중요한 기능을 만약 제안한다면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교육과 훈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선교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좋은 컨텐츠들을 이제 아카이브하는 그런 역할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거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사와 로컬 선교사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네 번째는 이 솔루션과 그리고 기획과 컨텐츠를 공유하는 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 미디어 영역에 아주 익숙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섯 번째는 미디어 영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 6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이 로드맵을 기초로 해서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속하고 좀 섬기고 있는 그 GP 선교회에서 한 1년 동안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 단체인 시텐트메이커 선교회와 로컬 파송 선교 단체인 GP 선교회 이 두 단체가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 MOU의 내용은 뭐냐면 선교사의 신분, 선교사 관리, 선교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기초적인 훈련, 이런 부분들은 GP 선교회가 맡고, 그리고 이 전문인 영역, 이 문화예술 선교 전략, 이 전문인 선교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역할은 저희 전문인 선교 단체가 맡고, 그래서 이 두 단체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듀얼 멤버십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 영역을 얘기했지만 이런 미디어 영상 제작하는 전문 영역에서도 국내에서나 현지에서나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필요가 있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도움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로컬 선교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커뮤니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두 개의 에이전시가 이 전문 인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관리해서 현지의 필요와 그리고 이 전문인 선교사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현지에 이 한 사람을 현지 선교사님과의 파트너십으로 파송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가 바라고 그리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좀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영역에서의 선교는 다음 세대 또는 청년 세대의 그 선교와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청년 세대는 우리는 이게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 미디어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이 미디어 영역에서 현지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이 청년 세대와의 파트너십을 생각해야 하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에게는 타문화로 여겨지는 이 미디어 영역이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용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선교사들은 이 새로운 미디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이 전문 사역의 부르심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문화권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류 또는 이 K컬처로 연결되어지고 있듯이 이 한국의 청년들은 전 세계 청년,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로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구별된 청년 선교사, 그냥 청년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미디어 영역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선교사로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타문화 선교의 영역에서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는 난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난제가 뭐냐면 그 경력 단절 이슈입니다. 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력 단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디어 영역에서 이 청년들을 인턴십 선교사로 좀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미디어 영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경력이에요. 그 경력 중심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 다양한 경험 또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차별성이 있고요.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도가 우리가 보여줘야 될 좀 섬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제가 좀 청년 인턴십 사역을 좀 제안을 하는데요. 이 사역은 이 국내 선교 기관에서 미디어 전문인 훈련 과정을 이제 받고 아주 정말 기초적인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미디어 영역에서 전문인 실무 경험을 쌓고 그 쌓은 뒤에 실제 그 선교 현장에 그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로 파송을 해서 그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에서 현장 인턴십을 수행하는 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 청년 인턴십은 그 현장의 미디어 사역의 그런 필요를 충족하고 그리고 이 미디어 영역의 현지인으로서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코스가 끝나고 나서도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미디어 사역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선교가 아닌 자기의 어떤 미디어를 통한 직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경력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 현장에서 아주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도 넘치게 부어주신 자원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런 한국의 자원들에 대한 원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면 반드시 이 한국에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신 자원은 언덕에 깎여서 전 세계의 골짜기로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또는 앞서 평생을 섬겨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다음 청년 세대 또는 이 전문인 세대들이 전 세계의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